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작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들어옵니다. 연결 상태 우수함으로 떴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최 감독님을 모시고 모신 게 아니지. 네, 뭐 여기 왔잖아요. 청탁방송. 아니 제가 하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뭐 다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제 답답한 걸 넘어서 이게 작년 이맘때부터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예견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집회에 나가서 그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걸 좀 풀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기에는 그치. 너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있고 너무 음모론자다.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중간중간에 네. 직접 취재 안 한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취재한 걸 바탕으로 그 사이 연결고리들은 좀 추적을 네, 내피셜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보도로 하지 못하고 만만한 양기삼 목사님 근데 붙잡고 왜 나한테 하필이면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야? 네,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근데 그 최 감독님이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불멍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뛰고 왔어. 그래가지고 바로 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방송 중이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읽었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읽었는데 답을 안 주면 오해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저는 아예 언제든지 콜입니다. 나 언제든지 콜이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최 감독님 말씀을 요청하시면 같이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사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 탐사 제2 스튜디오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고 그러니까 네, 오전에 방송 많이 하셨네. 오전에 우리 낮게저 녹화 2개 하고 또 뿅 넘어가가지고 주권 방송에서 이제 우리 방송 녹화 예, 비종교인 회담이라고 녹화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그 지금 한동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와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이 더 탐사를 불러주셨어. 오,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너무 부러워. 네. 야, 이 정도면 더 탐사가 거의 MBC급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야,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니 진짜 이거는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면은 너희 네. 바로 쳐넣겠다라는 의지의 그쵸, 발로인데 그쵸. 어느 언론사가 감히 대통령이 직접 타겟팅 해가지고 야 쟤들 죽여야 돼 이런 지령을 내리는 언론사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지 않을까? 어때요? 무섭고 이런 건 없어요. 무섭고 이런 게 네,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끽해봤자 잡혀가는 거다? 그냥 끽해보면 한 몇 년 살겠지. 근데 몇 년 다 채울 것 같지도 않고 네.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새끼가 날아가는 게 바이든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긴 했어요. 오늘 또 정경심 교수님 그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되는 거 보면서 두 주먹 불끈 빨리 이놈 끌어내야겠다. 빨리 끊어내요. 정경심 교수님 나오기 전에 만기 되기 전에 이놈 끌어내려서 그래서 빨리 이제 그 형 마치게 하셔야지 이게 도대체 뭔 놈의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진구 기자 붙들려 갑니다. 그러니까요. 붙들려 가기 전에 먼저 날려야 돼요. 양 목사님도 SBS급은 됩니다. 하필이면 SBS야. 죄송합니다. 스부스 스방세. 저 SBS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네. 감독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긴 시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짧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 그 제가 취재
한 2년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네,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네. 대비도 하실 겸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주말마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좀 얘기가 제가 막 이렇게 정리를 해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서 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서 잘 걸러서 들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저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보도가 있는데 네. 그게 옵티머스 옵티머스 그쵸? 옵티머스 추적을 하면서 그 옵티머스의 시발점이 옵티머스가 거의 조단이 한 1조 9천억 정도 피해액이 그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피해액이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예, 피해자들이 다 예. 나서지를 않아가지고 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거를 취재하다가 알게 된 게 옵티머스의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정식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시드머니를 제공해 준 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사모펀드잖아요. 그쵸, 그쵸. 사모펀드인데 먼저 이제 종잣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 사람도 올라타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얘네한테 처음으로 투자를 해준 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1,000억 넘게 투자를 해준 데가 있어요. 쪼개서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전파진흥원이에요. 전파진흥원. 예, 그 국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통신 뭐 진흥법에 의해서 예. 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 해주는 데가 전파진흥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주파수 허가해주고 우리가 무전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데가 전파진흥원인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 전파진흥원에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진흥기금 이런 거를 위해서 예. 자기네들이 기금을 따로 운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불려 얘네들이. 돈을 불리는데 한 해에 얘네들이 그렇게 돌리는 돈이 한 2천억 돼요. 2천억. 예,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예. 투자를 해서 예. 돈을 불려요. 근데 그 중에 1,000억 정도를 그러니까 반땅을 해가지고 네. 반땅을 해서 이거를 옵티머스 펀드에 넣어준 거야. 1년 예산 2천억인데. 네. 와. 골 때리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데. 네. 그러니까 한 방에 1,000억을 넣은 건 아닌데 예.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계속 넣어줘요. 음. 그걸 바탕으로 옵티머스 펀드가 야 이건 우리 전파진흥원에서 투자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기미들이 안전하다. 예. 국가 그렇게 기관인데. 예. 그렇게 간 건데 예.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건 뺄게요. 그렇게 간 건데 문제는 너무 이상한 거야. 죄송해요.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저 사탕 하나 물면 지침 안 하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전파진흥원에서 이 기금 관련해서 움직이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 팀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속았나? 옵티머스 펀드에? 네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속아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속아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 그 직원 그 팀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직원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물어봐요. 그건 우리가 녹취를 다 갖고 있어요. 오. 옵티머스 펀드 측에다가 전화를 해서 왜 1일 보고 안 올리고 주간 보고 안 올리냐. 네. 자기는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1일 보고 주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여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옵티머스에 아니에요. 그 윗사람들끼리 다 얘기된 거예요. 윗사람들끼리.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건 얘기해요. 냄새가 나지? 네. 윗사람들끼리?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이 펀드가 처음부터 잘못된 펀드다라는 걸 그리고 이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막내 직원은 잘렸어요.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이 사람은 이제 주택공사인가 글로 갔고 그분도 우리가 취재를 했었고 근데 그 결정을 했던 그 팀장하고 본부장하고는 영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사실에 제가 취재하고 보도도 여러 차례 된 이건 사실인데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응. 예. 말이 안 되죠. 예,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아니 전파진흥원은 공기업이잖아요. 그쵸.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전파진흥원을 누가 움직였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랬겠죠. 누가 뒤에서 움직여서 야 저 옵티머스라는 데다 꽂아 이 오더를 내렸는데 보통 이런 일이 언제쯤 일어나냐면 정권 말쯤 일어나요.
그쵸. 어느 정권의 정권 말쯤에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로 예. 어느 한 군데 돈 몰아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뒤로 먹는 거예요. 뒤로 땡겨 먹을 그렇게 방법. 하는 게 주로 아유 잠깐만요. 껍데기를 먹었어요 입에. 네. 비닐종이가 비닐 껍데기가 그렇게들 하는데 그럼 전파지는 그래 그걸 이거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했나? 누가 도대체 이 오다를 냈을까? 네.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이틀 전쯤에 돈이 쏴졌거든요. 에?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쏴지긴 했지만 예. 최초로 거기 최초? 투자하겠다 결정을 한 최초? 거는 문재인 정권 전이에요.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도 이거 누가 했을까 너무 이상하다 예. 고민들을 막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거 찬물이네요. 네, 이거 드세요. 전 여기 있어요. 네. 한 가지 제가 취재를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네. 그 전파진흥원 쪽하고 뭐 한전 쪽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그 전파진흥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본사가? 역삼동 어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나주. 알았나? 나주? 나주 혁신도시에 있어요. 나주라 하면 당시에 전남 네. 도지사가 누구였더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그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 나주 혁신도시는 원래 광주하고 전라도하고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예. 광주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투자를 해서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엔 전라남도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나주는 전라남도 직할시예요. 나주 특별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네, 바뀌었나 그러니까 보군요. 나주시하고 달라요. 예. 이 지금 이 갑자기 이름 까먹 나주 이게 무슨 시라 그러지? 아무튼 여기는 나주시하고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전남도의 직할시로 돼 있어서 제가 요즘 잘 안 가봐가지고 그렇군요. 나주시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거나 하면은 전남 공무원이 와요. 전남도 도청에서 와요. 그러면은 완전 그 이낙연 밑에 있는 거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실은 감독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었어요. 네,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듣고 이낙연이 의심스럽다. 한참 전 얘기죠. 그게 언제적 네. 얘기입니까? 그게 벌써 한 1년 넘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주 지금 말하는 여기 뭔 시지? 갑자기 말하고도 까먹었네. 이 나주 특별시가 아니죠. 하여튼 여기는 직할시? 아니 직할시가 아니죠. 혁신도시?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나주시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나주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전남도가 직할로 한다. 그래서 그 제 선배가 얘기해 준 게 네. 야 거기는 뭐 하러 가면 만약에 뭐 한 10명이서 영전을 나와요. 이분은 워낙 잘 나가던 분이다. 영전을 나오면 그 뭐 한전이면 한전 직원 5명. 그리고 전남 도에서 나온 사람 5명.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정도의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사업은 전남도의 그 평가나 입김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나주 그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대빵은 그냥 전남 도지사였고. 네. 그리고 전남 이 나주 그 혁신도시를 만들 때 네. 나주 혁신도시 그 나무위키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나주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기반 공사는 그 결정은 2000년대 초반에 됐고 네. 쭉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 이제 그 공기업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나주 혁신도시가 성장하는 시점이 모 씨가 전남도지사가 되면서 네. 낙엽이가 전남도지사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군 나주 혁신도시를 만든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야, 씨.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저 가짜 사기 펀드인지 알면서도 돈을 넣었고 거기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전파진흥원이 네, 나주에 있었으니까 네. 나주 혁신도시에 그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쪽 사업을 했던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의 영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눈치를 보고 안 보고 정도가 아니고 이낙연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정도. 그랬는데 그 이낙연 씨가
문재인 정권 이제 그 대선 끝나면서 차기 총리로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파다하게 있었어요. 파다하게. 그 전부터 끝나자마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의 입김이 가장 강할 때고 힘이 제일 셀 때고 총리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거기다 대고 어디다 대고 아닌데요 이렇게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는 보도는 안 했어요. 네네. 요 보도는 네. 좀 더 추가 취재를 그러니까 확증적인 물증을 잡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밀렸고 네. 당시에는 제가 이거 취재를 직접 하진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라서 네. 그때는 보도를 하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을 하고 삼부토건하고 이 옵티머스하고는 옵티머스 자금들이 삼부토건은 다 일로 절로 들어가고 다 했는데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핵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부토건 유니버스부터 시작해서 삼부토건 유니버스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윤석열, 김건희예요. 아, 윤석열, 그렇습니까? 김건희가 삼부 가족이잖아요, 얘네들이.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삼부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다 한 통속으로 묶여 있어요. 허허이. 한 통속으로 묶여 있고 이낙연은 아마도 이걸 통해서 옵티머스를 통해서 대선 자금을 만들고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예,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 그 수사를 갖다가 갑자기 우리가 언제부터냐? 2020년이지. 네. 지금 몇 년이지? 22년? 22년? 지금 22년이죠. 예, 저- 20년이구나. 20년부터 갑자기 옵티머스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누가 한 명이 죽냐면 이낙연의 예. 비서. 이낙연 씨하고 20년 이상 같이 그쵸. 한 분이에요. 예. 보좌관인데 그분 평이 엄청 좋아요. 어. 그분도 영광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영광뿐인데 평이 굉장히 주변에서 좋고 똑똑하고 사람 좋고 뭐 이런 분인데 갑자기 그 양반이 죽어. 예. 그리고 옵티머스 완전히 나라 발칵 뒤집을 정도로 몇 개월 동안 난리를 치더니 큰 문제였는데. 그분이 12월 7일 날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2020년 12월 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오랫동안 조사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첫날 검찰에 예, 조사 받으러 가서 예. 갑자기 그 검찰 뒤에 그 산 올라가는 길에서 예. 사체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사실. 그쵸, 가지고 아직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냥 죽었다 예. 이러고 지나갔는데 예. 그분 이제 따님은 또 그 교육 공무원이시고 선생님이신데 또 네. 이 저기 계약직이시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영화관이니까 그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낙연이 야 그 딸내미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것도 하나 안 챙겨주고. 아이고, 진짜 이낙연. 아. 예. 그랬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지. 근데 희한하게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 끝났어요. 수사가 그냥 왜? 종료했어요. 그냥 흐지부지. 네. 공식적으로 종료는 안 시켰는데 네. 수사 진행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뭔가 이슈가 막 크고 그러다가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냥 어리버리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네. 지금까지도.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고 한 달이 채 안 있어가지고 네. 1월 1일 날 이낙연이 무슨 얘기했어요? 사면.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니 지가 뭔데 사면권이 있는 놈도 아닌 게 예. 갑자기 뜬금없이 총리가 1월 1일 날 나와가지고 이명박근혜 사면하겠다 이런 맞아요. 소리를 개소리를 해버려요. 맞아요. 그거 딱 듣고 이 새끼 진짜네. 음. 그러니까 그때 저희 생각에는 네. 이게 딜이 됐구나. 아하. 이 옵티머스 뒤에 이낙연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음. 이낙연이 그때까지만 해도 1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선 후보 1위였잖아요. 그렇죠. 주동의 1위였단 그랬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멱살을 하나 잡아놓으려는구나. 아. 딱 이 담보를 하나 잡아놓고 야 너 이거 까면 알지? 하고 이제 그 마무리를 자기 밑에 수화를 하나 보내는 걸로 마무리 쳐버린 거예요. 경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분이 누가 그분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처리를 했는지도 미궁이네요. 아무도 모르죠. 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예. 시신이 발견된 장소만 나오지 네. 어떻게 뭐 목을 맸다, 약을 먹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요. 없어요. 진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게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는 유야무야 돼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있다가 얘는 충성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원래 수박이긴 하지만 수박이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내 손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충성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요. 코너에 몰리니 네. 그리고 멱살을 잡혔고 너이씨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생뚱맞았거든요. 아니 무슨 갑자기 무슨 이명박이 박근혜를 왜 풀어줘? 이쪽 진영에서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이거 우리 진짜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은 진짜 다 뜨악했었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한 2달 동안 취재한 게 있는데 네. 이낙연 씨 밑에 일하던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에이? 그분 빼고도? 네, 빼고도 2분 더 돌아가셨는데 하하 이게 한 뭔 일이야? 분은 전남 도의원 하시던 분. 그리고 그 다음에 군수로 한평 군수로 굉장히 명망이 이제 한평 군수가 에휴, 때는 낙점된 분이셨는데 음. 그분은 이제 갑자기 도의원 2회차 하시다가 예.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냐면 예. 그 도지사 선거할 때, 예. 그러니까 이낙연 도지사 선거할 때 가짜 당원들 막 만들잖아. 그쵸, 가짜 그쵸, 당원들 그쵸. 만들어서 예, 그 예. 당비를 납부해야 또 이게 투표권이 생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당비를 가짜 대납을 해버린 거야. 그건 그걸 본인이 이슈가 있었죠. 했겠냐고요. 이낙연 시키니까 했지. 아니, 당연히 그렇죠. 했는데 예. 그게 걸려버린 거야. 아하. 그래서 도지사를 아니 그 도의원 재선이 됐는데 그게 이제 불거지면서 이분이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예, 정치 예. 생명이 끝나버렸어. 그렇네요. 왜냐하면 10년 금지가 돼버렸거든. 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아. 술로 지새시다가 갑자기 간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 확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분 되게 제가 한 3번 찾아갔거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거기 이제 되게 시골이에요. 음. 시골집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에 이렇게 사진도 걸려 가족 사진도 걸려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분 인물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노 의원님이신데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런 관계 좀 여쭤보려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번 뭐 이렇게 선물로 사오고 그러다가 계속 쫓겨나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분 이제 한 분은 말 그대로 이낙연 뒤봐주다가 아. 당선시키려다가 그렇게 가셨고 한 분은 정말 의무사 한 분 있어요. 아. 그 영광에 어디 밖에 나가면 그 영광에서 외곽도로로 좀 가면은 산에 있는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크지도 않아. 예, 예.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위에 그 산에 묘소가 있대요. 부모님들 묘소가 있는 김영배 그분이 성함이 뭐다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모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의원 그때 출마를 하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성묘를 갔다가 그 저수지로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차가 그냥 빠졌어요. 차가 뒤로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죽었어 그 안에서. 예, 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요일 날 갑자기 자기가 성묘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같이 가자. 근데 아들은 못 간다. 제사 때문에. 그래서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그대로 다 가봤거든요. 예, 예. 내려오는데 거기 공간이 조금 넓은 데가 있어요. 차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고 그 저수지 뚝을 지나는 길이 있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다가 차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뒤로 이렇게 차가 빠지면서 저수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수영을 못 하신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예. 거기 왜냐면 그분이 묘소가 있는 데인데 자기 부모님 묘소가 있는 데인데 한두 번 간 것도 아닐 테고 예. 거기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음. 근데 무리해서 그리고 그 뚝 건너가면은 넓은 공터가 있어 주차장이.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돌릴 이유도 없고 운전 초보도 아니고 왜 거기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그 차가 그리고 그 저수지 그 동네에 있는 저수지라는 게 막 엄청 깊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네. 그 안에는 깊어도 이게 뚝에 그 옆에 길에서 차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스스스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건 차 안에 그렇죠. 앉아서 돌아가셨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확 푹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가 뒤로 이렇게 빼다가 툭 하고 내려갔는데 그럼 차문 열고 나오겠다 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아하.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음. 이낙연이 도지사 출마하고 할 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 모으려고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써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책 팔아 먹잖아. 네. 책 한 권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그쵸, 받기도 하고 그쵸. 책값이었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그것도 해요. 출판 기념회도 해. 근데 자기 와이프가 또 미대를 나왔어요. 이화여대 미대를 그렇다면서요. 나왔는데 예. 자기 아니, 와이프가 그림을 또 그려. 장르가 점점 호러로 가는 것 같아. 그림을 그려. 그림을 우리 저 TV만한 그림을 그리는데 예. 그림도 잘 그린 그림도 아니야 솔직히. 네. 그냥 좀 나이 들어서 취미 삼아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런 분들 수준인데 여태까지 전시회 한 번 한 적도 없고 아 그래요? 네, 가정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기 시작해. 아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전남도에 있는 또 뭐 군수 뭐 다 와가지고 그 그림을 사는 거죠. 서울에서 또 전시회하면. 그러겠죠. 그거를 직접 어. 어떤 군수의 운전도 하고 비서 역할을 수행 비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같이 따라와서 그 그림을 사가는 걸 봤어. 자기도 거기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 그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네. 그 얼마 정도 준 거를 아냐 하니까 그 군수 와이프가 차 타고 내려오면서 에이씨 이런 그림을 내가 2천만 원이나 주고 2천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아, 그랬는데 나 이낙연 얼굴이 떠올라. 씨. 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백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건 뭐 정확하게 그 증언이 있고 제가 그건 직접 취재한 거고 그래서 그분 인터뷰도 있고 다 자료 다 있으니까 이걸로는 못 가.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네. 이게 나중에 자기가 대선 나올 때쯤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총리 되기 직전에 총리 총리 되기 청문회 직전에? 하기 직전에 그럴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림을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그 얘기도 들었어. 그림을 수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 쫓아가가지고 자기 그림 판 사람한테 다 쫓아가가지고 그림 도로 내놔라 하고 수거를 한 거야.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그 군수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저씨 2천만 원 줬는데 그림이라도 주던가. 돈도 안 돌려주고. 근데 수거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안 주고. 뭐 그런 놈의 상도이가 그림만 있어. 수거를 했어. 야, 씨. 근데 그 수거를 담당하셨던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까지 이야기도 이게 뭔가 호러 장르가 호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 우리 더탐사에서 그거 이낙연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내본 적 있었잖아요. 그 막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막 조인트 까고 그랬다는 얘기 나 듣고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인간들. 뒤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서 쌍욕을 그렇게 하고 뒤에 시트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내려주는데 누굴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만난 사람 저기 서 있어. 그러면 이낙연은 이런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내가 내리는 게 보이지 않게 좀 전에 이렇게 딱 내려서 내가 이렇게 딱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옆에 딱 됐어. 네. 개새끼 저기서 까고 난리도 아니야. 나 진짜 그거 듣고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이런 진짜 인간이었구나. 제가 그 관련자들 네. 그때 당시 증언 듣고 이거 완전히 나 이런 사람 또 한 명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정치인. 나도 누군지 알아. 근데 난 아무튼 누군지 알아. 네. 가까웠던 분 있지. 오랫동안 가까웠지. 아무튼 이게 정말 인성은 쓰레기구나. 네, 그러면서 네. 온갖 점잖은 척 다 하고 그치. 막 부상한 척하고 하는 네.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분이 그런 거를 담당하셨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낙연의 굉장히 큰 치부를 알고 있고 그걸 했던 분이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뭐 있어요? 영광 신문에 영광 인터넷 그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 나와서 자기 이번에 CEO 출마한 거 막 홍보하고 그거 했어요. 허허.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자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허. 이거 좀 진짜 이상한데.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사고 날 만한 자리도 아니야. 하하.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한 명 죽이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500. 500?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싸졌지?
500 나 주면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500 주면 네. 사람 네. 그냥 심장마비로 보낼 수 있대요. 정말요? 예. 500이면 그러면 윤 아 이제 거기는 또 다르겠지. 그 정도는 그냥 일반인들, 가드 없는 사람들, 예, 경험 없는 사람들.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농민신문에서 다뤘던 뉴스인데 그분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취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낙연이 전남도지사 하면서 자기랑 연이 있는 사람한테 국가 사업을 떠줘요. 총리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무슨 그 쿠웨이트인가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에다가 이렇게 온실 거대 한 온실이 얼마나 하냐면 비행기 경납고 정도 크기예요. 엄청 커요. 온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 그게 이제 뭐냐면 온실은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건 더울 때 안에 선선하게 하는 온실이에요. 그 항상 이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똑같은 온도를 네. 유지하게 도록. 근데 그거를 어떤 광주에서 장미 재배 사업 하시는 분이 혼자서 개발한 뭐 온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처음에 전남도에서 한번 시도를 해요. 네네. 그 양반하고 뭔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전남도에서 이거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자 했다가 빠꾸를 먹었어. 이거 도저히 수익 타산이 안 나온다. 그래서 빠꾸를 먹었는데 그걸 총리가 되면서 다시 하거든요. 하. 그래서 저기 영광 아니고 저 어디지? 나주 아니고 영광 나주. 거보다 위인데 아무튼 거기에 한평. 농업 그 무슨 진흥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 시설을 크게 지어놨어요. 예. 그걸 하는데 거기서도 수익 타산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업을 유난히 지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계속 푸시를 해요. 총리 때. 그 너무 이상하잖아. 그 도지사 그 국정평가 꼴등했잖아요. 도지사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미 시도해가지고 도지사 때 시도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드랍된 프로젝트를 국가 사업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누군가를 밀어줘서 그게 뭔가 그 이득이 생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취재하셨던 농민신문 기자분이 네. 그걸 취재를 다 해가지고 뭐 큰 언론사에 갖다 줬어요. 뭐 방송국에도 가져가고 그리고 뭐 좀 큰 언론사들도 다 갖다 줬는데 그 언론사들한테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네. 이거 말고 이재명 거 가져오라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네. 이게 모든 자료가 살아 있고 증인들도 다 있고 한데도 명백하게 총리의 권한 남용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가 있어 보이죠. 왜냐면 이건 그쵸. pap를 계속 먹은 건데 자기가 살려놓은 예, 예, 거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다뤄요. 여태까지 이낙연 까는 기사는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그러니까요. 나와보세요. 이낙연 까는 건 저희 말고는 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이 또 윤석열도 안 까. 그렇죠. 안 까요. 그리고 작년 초에 얘가 당대표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우리 법사위 내주겠다. 아니 누가 달라 그러나? 그러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이게 지금 우리 편인가? 이게 수박이 아니라 그냥 빨갱이 같은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서 네. 나가리가 됐죠. 지금 그치.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의혹 이거 다 이낙연이 제공한 거죠. 맞아요. 예. 이낙연 쪽에서 그렇게 말도 안 한 되는 거죠. 걸 계속 제공하고 또 이낙연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뭐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뭐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소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예, 우리가 예, 예. 그때 속보로 내보내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짐작했던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은 그 사람 한 명의 실력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 그쵸. 사람 한 명의 예, 능력으로 됐던 대통령이 몇 명 있긴 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 음. 예,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직접 어필을 통해서 그렇죠. 그 증명을 통해서 맞아요. 대통령이 되신 예. 분이고 예. 그리고 그 또 한 분이 가능한 분이 누구냐면은 저는 이재명 당시 후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예, 예. 저는 이재명 후보 딱 얼굴 한 번 봤어요. 악수 한 번 한 게 다인데 뭐 개인적인 호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저한테는 그런 건 없고 다만 야 이재명을 왜 저렇게 악마화해가지고 죽이려고 할까?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서 그 이낙연도 마찬가지. 이낙연 밑에 있던 애들도 시나리오 써가지고 하다가 또 한 놈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이낙연이를 낙점 찍어놨는데 이낙연이는 워낙 약점도 많고 네. 그리고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음 대선 후보로 낙점을 찍어놓고 왜냐하면 그래야 핸들링 하기가 좋지. 네.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를 생각해 보세요. 대선 후보라고 나온 애들이 네. 뭐 김진태 이런 애들도 나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나마 좀 가망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저기잖아요. 저 누구야? 지금 유승민? 대구시장. 아 홍준표. 홍준표 정도 외에는 예. 유승민이 뭐 어디 갖다 댈 저희가 돼요? 그렇죠. 예. 아무도 안 돼. 윤석열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윤석열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낙연이었으면은 양쪽엔 다 콜, 오케이 하고 그냥 우샤우샤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예, 좀 깐죽거리는 척하다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음. 왜? 저희가 계속 제가 제보를 받은 여러 군데서 이제 좀 고급 정보들 네. 들어온 데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미 작년 9월 달 정도에 합의를 했어. 합의라 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하고 이낙연 쪽 애들하고 합의를 했어. 작년 9월에. 예, 합의를 해서 9월인지 8월인지 하여튼 그 여름쯤에 합의를 해서 예. 이낙연이 되고 이낙연이 이제 대통령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의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가는 내각제로 거죠. 간다. 그럼 이제 이낙연은 폼 잡고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에서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일본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딜을 했다라고 음. 여의도 모처에서 그렇게 했다. 이걸 제가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의도 모처 어디서 그렇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참가자는 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취재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언론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했었고 딜이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낙연이 날아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예 정치권에 진 빚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력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쟤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망하는 거야. 그냥. 예.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온 게 지금 대선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제가 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였냐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뭐 개혁적인 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에 몇 명이나 됐어요. 뭐 100여석, 뭐 80석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네, 네, 120석 이 정도였는데 예. 그러면 아주 잘 나갈 때보다도 국회의원이 적어도 50명 이상 더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그 50명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50명은 어딘가 줄 섰으니까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 50명이 누구 추천을 받고 누구 공천을 받아서 들어왔을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낙연밖에 없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저도 이제 오늘 그 까는 방송이니까 다 또 어디서 여러분들 다 들었던 이야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유력한 정치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양정철이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살생부를 가지고 원래 양정철이 주진우하고 친했잖아요. 그리고 주진우가 양정철이랑 또 한동훈이 아니 양정철이 주진우 친했고 주진우는 한동훈이하고 친했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양정철하고 있는 자리에 윤석열이 와서 윤석열한테 형님으로 잘 보셔라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미 윤석열하고 가까웠어.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래서 아마 윤석열 통해서 이 민주당 사람들 의원들의 일종의 비리 책을 들고 가서 당시의 대표였던 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를 협박을 했다. 요거 공천권 나한테 안 주면 깝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때 저는 그때 이제 그 총선에 참여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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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음,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낙연을 세워놓고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권력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걸로 예, 기획되어 예. 있었던 거죠. 예. 어차피 예.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수가 없었어요. 차기 대선 주자가 그렇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보통 얘네들이 대선 주자 작업을 할 때 키울 때 한 2년 전부터 이미지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세웠던 애가 누구냐면 네. 걔 이름 뭐야? 홍준표? 아니 칠막칠장. 걔 이름. 홍 잘생긴 예. 홍 그 딸내미 마약. 예, 예. 예. 걔 이름 뭐지? 예.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을 못해서 요즘 저도 그래. 검색해보자. 아니 댓글 올라올 거예요. 홍정욱. 홍정욱 맞아. 예. 죄송해요. 예. 아 진짜. 예. 홍정욱인데 홍정욱이를 그 키우려고 막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어. 그렇죠, 근데 맞아요. 갑자기 딸내미가 더 그렇지. 걸려버렸네. 예. 그 딸내미 왜 걸렸겠어요? 누가 찔렀으니까. 그렇지, 그러네. 그거 못 보는 애가 찔른 거야. 그러네, 그건. 그러니까 항상 적은요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홍정욱이 나가래 됐지. 음, 그러니까 뭐 어디 갖다 쓸만한 놈이 없는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이라도 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예.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국힘에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새끼인 거야. 지들도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놈들인데. 예. 그랬는데 음. 그 어떻게 지금 이재명이 올라온 판에. 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놓고 그렇죠. 윤석열로 가린다 했는데 이게 이낙연이 되기로 해서 이낙연이 지금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정치판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정치하는 내가 아까 우리 그 낙계조사 할 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정치인은 전업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 왜냐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치. 이 정치판에서 꺼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아사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옛날 얘기긴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돈이 나올 구석이 그렇게 따로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누가 물주가 있어야 돼요. 아하. 항상 정치인들은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돈 가진 놈이 장땡이에요. 안철수가 여태까지 버텼던 이유도 그거 하나야 그냥. 안철수가 아니 바보겠냐고 그 밑에 국회의원들이. 그러겠죠. 그냥 적당히 그냥 비위 맞춰주고 제 돈이나 빼먹자. 이거 외에는. 근데 안철수는 돈 안 쓴다며. 어? 돈 안 쓴다며. 그래도 그런 걸 쓸 거 아니야. 그거 안 쓰면은 네. 도망갈 텐데. 아니 돈이 많으니까 쓰겠지 하고 기대하고 붙어 있는데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지. 안철수 대단한 놈이야.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하여튼 그러다가 이낙연이가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달에 결정되죠. 11월 달쯤에 결정이 됐는데 12월 달에 이낙연계 애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네. 자기네들끼리 사람을 모으고 다녔어요. 사람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 그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그 윤석열 캠프로 간 사람들도 있는 있죠. 건 알죠. 예, 있었죠. 아는데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밑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을 결집을 해서 이재명 반대 운동을 했어요. 하하. 그 안에서. 아. 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제가 지금 발언하는 영상도 갖고 있어요. 아, 뭐 이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는 뭐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됐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쫙 얘기하고 이런 국회의원도 있어. 네. 그때도 그거 깔까 말까 하다가 아유 이거 뭐 불난집에 그냥 그래서 그때 그냥 말하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 민주당에서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 절반 이상은 이낙연계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안 돼. 대신에 저 새끼는 지금 윤석열은 분명히 사고 칠 놈이고 저건 말도 안 되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1년 뒤에 탄핵한다. 1년 뒤에? 네, 왜냐하면 1년 정도는 묵혀줘야 예. 1년 정도는 묵혀줘야 얘 업적이 이 찬란한 윤석열의 업적이 쌓일 거고 네. 국민들의 공분도 쌓일 거고 그러면 1년 뒤에 우리가 쟤를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이 충분하잖아. 그렇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소추한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꼭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죽여야지. 맞아요.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안 돼. 지금 만약 민주당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하고 했는데도 예.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딱 그 의문이 이걸로 풀릴 거예요. 지금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해서 혹시라도 탄핵이 된다면 그 성과를 모든 열매는 이재명이 이재명이 가져가죠. 받아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리 날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금유 환영해야 그렇네. 그 다음부터 그래고 날려야지 지금 이걸 떡을 받아 먹는 거야. 아, 열받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네요. 왜 이재명 뭐 지금 기소될 것 같으니까 막 엉덩이 두석두석하고 아이씨, 언제 일어나지 이런 데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원들 중에 예, 예. 걔네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고 아니 나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감독님의 뇌피셜인데 네. 왜 이렇게 뇌피셜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같아. 그 제가 작년에만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이랬는데 우리 기자들도 에이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이게 100%고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아 얘를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바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메시지도 안 내잖아요. 왜냐하면 이낙연은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구원 타자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구원 타자가 아니죠. 구원 투수가 되려 그러면 지금 정부에도 각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을 못 세우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니지. 지금 제도 있지만 지가 기댈 때가 국민의힘에도 같이 있거든. 아하. 그러니까 얘는 양쪽에 다 녹을 먹고 큰 애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죄에 얘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엉근진 그러니까 하고 있다가 날아가고 이재명도 날아가고 무주공산에 점잖게 내려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다시 헌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야생의 정치판 다시 돌아오게 그렇지. 됐습니다. 이러고 해야 얘는 각이 서는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죠. 그러네요. 소설인데. 끔찍하네. 끔찍한 소설이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이 뭐냐? 근데 윤석열이가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내겠다. 윤석열이가 네. 12시밖에 안 됐어. 12시구나 벌써. 괜찮아. 12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윤석열을 아무도 컨트롤 못하지? 왜 아무도 못 가지? 네. 아니 그래봐야 검찰총장 나부랭인데. 그렇죠. 아니 그 수많은 검찰총장 뭐 혼외자 자식으로 날라간 그렇지. 사람은 별의별 놈 다 있는데 네. 뭐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고 그랬는데 보통 검찰은 권력의 신여였지. 그렇죠. 예. 네. 검찰총장 자체가 무슨 주연이 된 적이 네. 없죠. 네. 근데 왜 이게 지금 하나같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넙죽 엎드리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래도 정치권은 뭐 자기들도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쳐. 근데 언론이 윤석열한테 기댈 게 뭐가 있지?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천안에 있는 택시 기사가 네. 제보자는 손님이고 음흠. 이 택시 기사가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번에 윤석열 돼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랬대요. 택시 기사한테. 택시 기사가. 기사가.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차를 세워놓고 통장 200만 원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아니 진짜라고요. 우리 받았다고. 윤석열 당선돼서 네. 우리 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게 누가 받았냐면 그 택시 회사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다 200만 원씩 받았어요. 택시 기사가 워낙 그 언론을 만들어내니 그렇죠. 그 바닥 여론을 만들어내니까. 바닥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가 일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천안 정도 되면은 뭐 딱히 이 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모호한 곳이니까 네. 그걸 200만 원씩 주고 택시 회사를 사버린 거야. 하하. 그 기사들 다 사가지고 그 제보가 왔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도를 못하는 게 추가 취재가 안 돼. 그렇지. 이분이 카드로 결제도 안 하고 그냥 현금을 낸 데다가 예. 자기가 보고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 어느 회사인지라도 알아야 내가 가서 따져 묻기라도 하지. 근데 이게
가장 여태까지 들은 금액 중에 제일 센 금액이고 예. 저희가 이제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딱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쫓아다녔잖아요. 저거 네. 받아가지고 뭐 금권 선거한 거, 뭐 음. 지방으로 다 쫓아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최고액은 20만 원, 한 표당 20만 원. 많아요. 저희가 그 보도 못한 것까지 하면은 그래요. 수십 건을 제보를 받았어요. 음. 돈 받은 사람들, 아파트 부녀애들 모아놓고 이것저것 먹을 거 사주고 했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 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더 탐사에서 얘기 못했죠. 아, 이게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했어요. 예. 그냥 흘리기만 했지.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국민을 상대로. 아 그리고 싼 데는 베트남 그에서 시집 오신 분들 있죠. 네, 국적 네. 취득하신 분들. 네. 3만 원. 3만 원. 거기는 3만 원. 싸게 모셨습니다. 네, 일반 국민은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재하면서도 계속 제보 들어오고 여기 속초인데 여기도 그랬다. 예, 부산이다. 여기 대구다. 뭐 별의별 군데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가 됐냐고 이 돈을. 아니 김건희가 아무리 돈을 주식 노름으로 많이 긁어 모았다고 해도 예. 아니 한 표에 20만 원인데 그럼 그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투표 가능 인구 한 2천만 잡고 예. 그럼 얼마야 도대체 투표? 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몇 건만이 아니잖아요. 그게 몇 건이 제보가 들어온 거지. 네, 그렇죠. 실제로는 얼마나 그게 광범위하게 있었겠냐는 거죠. 저를 샀다고 그냥.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왔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강 기자님하고 둘이 고민을 한 거지. 이 돈을 누가 댔을까? 지 돈 내고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이 돈을 누가 지돈은 그런 놈들은 지돈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정도 돈이면 이게 어느 기업 한 군데서 낼 만한 돈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짓 했다가 난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잘못 끝나는 거지. 나중에 그거 들통나면 그냥 회사 날아가는 회사 거지. 날아가는 거죠, 진짜.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조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없는데 이 새끼 돈이 어디서 났지? 이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이런 일인데 블루사파이어님은 1억 받은 스님도 있어요. 제주에 석굴암 비구니 주지 윤석열 당선됨 1억 받는다고 했다. 이거는 뭐 또 블루사파이어님 저한테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음. 내일 정도에 전화번호 적어놓을 테니까. 예. 예. 야 양희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여기 채팅에 쓸까? 뭐 제 번호 공공재니까. 예. 블루사파이어님 저한테 내일 전화 한번 주세요. 야, 예. 그 진짜 황당하네, 황당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돈을 누가 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뭐 황하영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인들. 네. 쭉 취재를 하면서 제가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무속 취재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놈들이 외색이 너무 짙은 거예요. 일본. 네, 외색이 너무 짙고 음. 그 아버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음. 히토스바시 대학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이 1900년도 초가 아니구나. 한 50년대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회주의가 되게 발달을 해요. 예, 예. 네, 사회주의가 발달을 해서 좌파가 득세를 한 거지. 음. 그거에 대한 그 좌파 지성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그 우익 세력에서 만든 대학 중에 하나가 히토스바시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대학이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만든 대학인데 그 대학의 전신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를 이제 윤석열 할아버지가 다녔고,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가 그 연세대 나와가지고 그 히토스바시 대학의 문부성 1호 장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데려간 1호가 윤기중이란 말이에요. 하하.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건 네, 뭐 네. 보도 많이 나왔고. 예. 그런데 제가 고위급 인사한테 예.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윤석열이 작년 7월쯤에 자기 이제 멘토로 모시려고 과거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한 명 둘이서 열심히 회담을 한 거야. 2시간 정도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미팅을 하셨던 고위 인사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제보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예,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괜히 목소리 작아지네. 그러니까. 윤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윤석열이는 무슨 2시간을 얘기하는데 1시간 50분을 일본 얘기만 해. 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럼 무슨 일본 얘기를 했냐? 네. 자기가 대학 때 계속 그 사시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너 일본 가 있어 하고 한 1년 정도 쫓아낸 거야. 아하. 근데 일본에 그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본에는 우리로 치면은 조교제대 같은 게 있어요. 조교. 예, 예, 조교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보통 조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교를 먼저 하고 대학원 진학을 해요. 예, 그래요. 그렇게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 2년 정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전산망에도 안 뜨고 접도 안 올라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그 학교 분위기를 익힌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 1년 정도 밟은 것 같아요. 예, 예. 어느 대학인지는 몰라요. 음. 아마 그것도 히토츠바시 대학일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그거 다 추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변 추천으로. 아버지가 거기 출신이니까. 그러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유성일이 한 얘기가 일본이 막 어떻게 좋았고 막 다 좋은데 자기는 1년 채우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술 먹고 이런 유흥 분위기가 없는 거야. 아하. 자기는 친구 만나고 후배 만나고 술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2시간 미팅 중에 1시간 50분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고위 관계자가 예.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런 말을 나가서 했다고 하거든요. 하하. 너무 골 때리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연설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이 해달라는 걸 못 해줘서 안 달라는 맞아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저희가 이거 보도 열린공감 때 보도 진짜 많이 했죠. 이 외색 짙은 그러니까 종교부터 시작을 해서 예. 얘네가 하는 뭐 무속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색이 외색이 이번에도 짙다. 그 이태원에 천리교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그런 거 했었잖아요. 거긴 뭐 그 부분도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 하는 거하고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안 한 건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네. 그 취재를 진행을 한참 하다가 지금 드랍이 돼버린 게 네. 저희 제보자가 잠수를 타버렸네요. 어허. 그래서 근데 그 제보자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20년 여름부터 2020년 겨울까지 12월 정도 아니구나. 2021년 겨울부터 2021년 7월까지 네. 1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텔에다가 네. 집단 합숙을 시키고 네.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 그 참여했던 사람 한 명이 우리 제보자하고 친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제보자한테 형 요새 나 이런 거 해라고 했던 젊은 친구가 있어요.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TV에도 가끔 나오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고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했던 친구인데 그쪽으로 돈도 많이 날려먹고 별로 대단한 경력은 없고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없이 사라져서 한 6개월 후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형 사실 나 이런 거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일본 자금을 들여와서 네. 그러니까 일본 자금을 우리나라 주식으로 세탁을 해서 그 세탁한 자금을 윤석열 캠프에 넣어주는 역할을 했어. 그럼 그게 그냥 소문만이 아니었네요. 네, 저 그 사람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도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거 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채널을 선택하고 제가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도
홍보를 안 한 게 이 음.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목사님 방송 너무 많이 보진 않잖아. 조용한 데서 임금님끼는 당나귀 얘기 하려고. 아무튼 그 친구 신원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네. 싹 파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 거야. 일본 우익 자금이 세탁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캠프에 아니 2021년 7월이면 윤석열 대선 나간다고 하기도 전이야.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겨울부터 했으니까 예, 예. 그때는 뭐 우리 뭐 대선 후보에 에이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할 그랬죠, 때쯤부터 예. 이미 준비가 들어가고 있었다 물밑 작업이 음. 그 얘기고. 아, 그러니까 나는 와,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와. 근데 그분을 저희가 직접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증언을 따기 위해서 네. 저희 제보자가 같이 움직이기로 했는데 그분이 무슨 사연에서인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조금 깝깝하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가 꼭 취재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일본이냐고 음. 왜 일본이냐고. 예. 근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일본이요. 저희 지금 취재진이 후쿠시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네. 거의 뭐 6개월치 특종을 잡아왔는데 후쿠시마에 지금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방사능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 안에 예,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핵 연료가 이 중성자를 한번 빵 때려요. 그럼 얘는 핵 분열을 시작하잖아요. 네. 핵 분열이 되면은 이렇게 중성자는 이제 무거울 중성자 이게 바박 튀면서 다른 놈들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옆에 있는 우라늄을 팍 때리면 얘가 팍 깨진다고. 네, 네. 깨지면서 다른 원소가 만들어져요. 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세슘, 뭐 아. 요오드 이런 게 막 수백 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라늄 중금속인데 얘를 예. 땅 때리는 순간에 원자가 깨져버리니까 아, 예, 예, 예. 원소 번호가 다른 제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우라늄 원소 번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7번이다. 네. 그러면 그만큼이 그대로 깨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딴 걸로 변하면서. 네, 네, 네. 그 변하는 로스가 E의 MC 제곱으로 열을 발산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질량으로도 MC 제곱인데 M은 뭐냐면 그러니까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란 말이에요. 네. C는 광속이에요. 광속. 네, 광속은 초당 30만 킬로야. 예, 예. 광속의 제곱으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 그러니까 이 방사능 원소들은 딱 깨가지고 여기서 몇 미리그램만 타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걸 가지고 끽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고작 물 끓이는 거예요. 물 끓여서 물이 끓으면 막 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증기로 터빈 바람개비 돌려가지고 전기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예. 그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한번 딱 깨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연쇄 반응으로 체인 리액션으로 계속 치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네, 네. 그게 다 끝나는 게 한 10만 년 걸려요. 이걸 막 그렇게 하는데 얘가 제일 온도가 높을 때가 한 2년, 3년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물을 끓이는데 지금 이게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얘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용기 자체가 녹아버리죠. 네, 예. 녹아버리니까 물로 데필 겸 그리고 이 데핀 물을 가지고 발전도 할 겸 해서 물이 계속 돌아요. 네, 네. 이게 물 돌리는 펌프가 멈춰버리면 얘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지. 네. 그게 멜트다운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얘가 멈췄단 말이에요. 예. 멈췄는데 멈추면은 얘가 자체 전력을 생산을 못하니까 예. 바깥에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 펌프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또 발전기가 물에 잠겨버렸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공급을 못해주니까 그러네. 얘 그냥 녹아버리고. 녹아버렸고. 계속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멜트 스루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를 뚫고 내려가 버린 거야. 예. 내려가서 바닥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얘가 녹였던 게 이 안에 제가 뜨거운 거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뚫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다 녹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겠죠. 콘크리트고 뭐고 다 음. 온갖 잡것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가 900톤이에요. 900톤. 네. 근데 그걸 꺼낼 방법이 없다고. 그러겠죠. 네, 어떻게 뭐 그걸? 사람이 이렇게 풀 수도 없고 그러겠죠. 차라리 체르노빌은 이게 빵 터졌잖아요.
날아가 버렸어. 아.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쓱 들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고. 네네. 이걸 꺼내야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러겠죠. 꺼낼 방법이 없어요. 현재 인류 기술로는. 예. 그러니까 김익준 교수님 얘기로는 하루에 한 몇 그램 정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떠난다 그러더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답이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 방류를 다 하잖아요. 예, 오염수들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 음. 계속 뚫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 물로 시키는데 문제는 물로 한번 닦고 갔다 오면은 얘가 굉장히 진한 진국이 되는 거야. 그러겠죠. 오염수가 되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예. 이걸 어디 갖다 버리든 못, 독극물인데 음. 버리지 못하니까 얘가 탱크를 갖다가 탱크 하나에 거의 한 4, 5층 그 정도 빌딩 정도 크기예요. 예. 그걸 수백 개를 갖다 깔아놓고 거기다 다 쟁겨놓은 거야. 물을 예. 오염수를. 근데 이 짓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매몰 비용인 거야. 그러겠죠. 그냥 끊임없이 돈 계속 만들어- 그것만 늘어나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예. 모르겠다. 에이씨, 버려. 음. 이렇게 결정을 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버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버리면요. 물론 이제 태평양을 돌아서 뭐 우리나라 연안까지 오는데 뭐 1년이 걸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쯤 왔을 때는 많이 희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해요. 예. 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정도는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들 앞바다가 다 망해. 아. 인근 해안이 다 그러겠네. 물이 여기 버린다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쭉 흘러가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태평양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연안 바다는 연안 바다가 있고 해류가 흐르는 지점까지 그렇죠, 가는 물들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 내 앞에다가 오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진짜 그러네. 예. 물론 이제 일본은 끝나는 거네. 시냇물 흐르는 데다가 내가 오줌 싸면은 네. 그 시냇물 따라가겠지만 얘네들이 이 오염수를 에이 뿌악 던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앞에다 흘려대는 거잖아요. 틱 버리면은 내 발부터 젖어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면은 아. 인근 바다가 오염이 되면은 문제는 이게 다시 국토를 오염시키죠. 그렇겠네. 땅으로 다시 올라오죠. 이게 올라가 중기로 돼서 또 날라오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는데 아.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쪽 인근 그쪽은 낙태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 낙태를 권장을 해요.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형아가 기형아 나오니까. 출산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라고 의심이 되면 낙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기형아 출산율이 낮아지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는 식이 이런 거라고. 그렇죠. 그런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적으로 문제를 덮어버린다고요. 네. 얘네들이 제일 골 때렸던 게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얘네들이 처음으로 내린 조치가 뭔지 알아요? 안전 기준치 20배로 올리기. 안전 기준치를 20배로 올려놓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이 다 검출이 되는데 이게 올려놓은 기준치에 따르면 안전한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아씨 윤석열이 거기서 배운 거 아니야?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그 격언이 그거잖아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유명한 격언이. 이게 또라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네. 대륙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음. 이거는 네. 지금 그리고 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흙을 다 깎아내요. 네. 한 바닥을 제염 작업이라고 방사능 그 오염된 거를 치우는 작업이 있어요. 예, 예. 흙을 깎아낸다면서 네, 진짜. 그게 제염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제염 작업이 우리가 바다에 그 기름 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다 걷어내죠. 예. 걷어내서 그 어디 쟁겨 놓잖아요. 예, 예. 그게 기름 자체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제염 작업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방사능 물질들을 사라지게 못 해요. 그렇죠. 해 아래에 있는 걸 없어지게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없는데 근데 그걸 깎아서, 모아가지고 예. 그걸 다 깎아. 음. 땅을 다 깎아가지고 한 50cm 긁어내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봉다리에 싸. 그 까만 비닐 봉다리 있잖아요. 네. 까만 비닐 봉다리에 싸가지고 그걸 전국으로 다 보내는 거야. 전국으로? 네, 전국으로 나갔어요. 전국으로. 아. 뭐 홋카이도부터 그 제일 밑에 있는데 어디지? 그 어디죠? 그 이렇게 위에가 홋카이도고 네, 본섬 있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오키나와. 오키나와요, 그게? 아니 오키나와 모르는 것 아는데 같은데. 아무튼 뭐. 예. 근데 아무튼 전국이 다 똑같이 뿌려놨어요. 예, 예. 그럼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래야 전국 평균치가 올라가지. 이 새끼들 진짜. 진짜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진짜 내 미치겠다. 그러니까 아니 암 발병률이 예. 후쿠시마 인근에만 높아지면 저거는 저 저것 후쿠시마 때문이다. 사고 여파다라고 하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다 높아지면 우리 평균이야.
안 걸리려고 걸리고 사는 거야. 나는 근데 왜 자꾸 윤석열이 계속 떠오르지? 맞아요. 딱 그 마인드. 국민의힘 애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이 마인드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니 그 희생자들 이름은 안 하고 그러면 니들끼리 니들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 그치. 유저들끼리 모이지 마. 연락처도 안 줘. 공유도 네. 안 해줘. 예. 그리고 거기 위패 모셔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위패를 모시는 거는 고인이 대신 그 영령들이 찾아와라. 그래놓고 우리가 밥도 네, 주고 네, 네. 꽃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새끼들은 귀신 모이는 게 싫은 거야. 이름 안 쓰면 귀신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하면서도 병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아, 나 이 방송 하니까 너무 좋네. 보통 놈들이 아니네. 아, 막 욕해도 되죠? 그럼요. 아. 오늘 주일 아니니까. 아니 그러기도 하고 어차피 저희는 노딱 붙어도 이면 조회수로 무슨 뭐 우리는 먹고 사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방금하세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어. 아, 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임금님 길에 당나귀기.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나오려고 작전을 폈냐면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상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있죠. 우리 밑으로 떨어지고 한 2, 3년 안에 망할 네, 수도 있다 네. 그러던데. 그리고 실제로 소련이 망한 이유가 저 체르노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도 아니야 사실은. 네, 네. 그냥 네. 이 상태로 봉인하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거기 예. 이제 사실 저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거기 체르노빌 수습하려고 들어간 군인들로 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군인들이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이 연인원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와, 80만. 그러니까 사람 갈아 넣었어요. 진짜로 거기 올라가지고 그 잔해들 치우는데 여기서 땡 치면 그 방호복 입고 우 가가지고 메삽 쓰고 그 땡 사람- 치면 다시 그 사람들 돌아오고 어떻게 돼? 복불복이에요 사실. 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과다 노출이 되긴 했는데 예.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아. 근데 대부분 다 암 걸려서 그렇죠. 갔죠. 나중에 예, 암이 예, 걸리거나 예. 그러겠죠. 한 방에 확 하지는 않아요. 그 예, 정도까지는. 그렇다면서요, 그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고 이후에 그 사고가 언제 났냐면 이명박 때 났잖아요. 예, 예. 이명박 때 그렇죠, 그렇죠. 2011년도에 나고 음. 그때 이명박이 무슨 방사능 괴담 이런 거 유포하는 자 처벌하겠다 이지라라고 이거 맞아요. 미친놈 아니야. 예. 그게 그때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그 위험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던 놈이 이명박이고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일본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뭔가를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명을 띠고 음. 아버지도 히토스바시 대학 나오고 나도 그렇지. 히토스바시 가서 내가 네.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일본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랬던 윤석열이가 너무 적격이었던 거야. 일본 언론에서는 그 윤석열이가 되면 우리는 논한다 하고 일본 언론에서 맨날 대서특필했어요. 아침마당 같은 데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 윤석열이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방송을 일본에서. 했다고. 유난히 윤석열이 엄청 칭송을 했다고요. 우리 지금 박경숙님이 네. 일본에 살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그래요? 네. 아, 일본에서 맞아요. 태어난 아이가 신장이 1개 또는 이상이 있는 아이들 많다고 해요. 큰 올케가 아이를 일본에서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가니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무서워서 일본 생활 다 접고 한국 들어왔어요.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잘 들어오셨고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얘가 어떻게 가깝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왜냐면 일본 애들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네. 저처럼 이렇게 다혈질해. 흥분 잘하고. 역시 에이씨 이러고 그냥 말지 그런데 우리는. 예. 일본 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일본 자금이 세탁이 돼서 예. 들어왔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는 작업을 직접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고, 그건 이제 저희가 취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윤기준 교수, 여러분들 그 윤기준 교수 한번 얼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제일 충격적일 거예요. 그래요? 검색해 보세요, 윤기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하나 바로 딱 나와. 아직도 네이버 쓰는 사람이 있네. 전 네이버 쓰다가 뭐야 안 나와. 구글에서 가네, 구글에서. 구글. 야, 아, 네이버 구글 윤기준 얼굴도 봐라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여주네. 그래서 일본에 나 네이버 해본 거예요. 예. 방송 끝나고 비공개 볼까? 그래야 되겠어 우리. 너무 위험한 방송이다. 나왔다. 예. 윤기중 안 닮았죠, 윤석열하고.
여러분들 윤기중 지금 검색하셨어요? 윤기중하고 윤석열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이버에는 안 나옵니다. 구글에서 하십시오. 근데 윤기중하고 되게 닮은 할머니 한 분을 내가 찾았거든. 예.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기회 좀 더 되면.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골 때린 얘기라서 안 닮았죠. 근데 뭐 파평윤 씨 이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네, 방송에 예, 나왔네. 예, 네. 올려주셨어 지금. 아 이 우리 윤기중이야. 윤기중 지금 윤석열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가 잘 보세요. 거의 안 닮았어. 외탁을 했나? 그리고 하여튼 너무 안 닮았어. 그랬는데 윤기중에서 생긴 거 보면 저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게요. 약간 한국 느낌 잘 없죠? 네, 예. 네, 약간 약간 일본 일본 딱 사람 나도 지금 딱 보자마자 일본 사람 같은데 이런 일본 느낌 딱 일본 가졌어요. 사람이라기보다 예. 일본 놈 같이 생겼는데 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한동안 토착 외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은 아닌데 일본에 유난히 가까운 음. 친일을 넘어서 종일을 하는. 음. 그 뭐야 지금 저 누구 원내대표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런다. 네.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지, 발전했- 그렇지.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예. 그러니까 토착 외구가 있잖아요. 예. 토착 외구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일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이 예. 사람들을 토착 외구라고 우리가 지칭을 했었는데 사실은 잔존 일본인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안 돌아간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있고,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무드 중에 바벨론 탈무드도 유명한 탈무드예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가고 얘네들이 예. 딱 전쟁 마무리쯤에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뭘 했냐면 일본 애들이 돈을 엄청 찍어내요. 예. 그냥 돈을 찍어내. 어. 지가 무슨 미연준도 아니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뿌려요. 네. 그걸로 굉장히 많은 토지 이런 거를 사들여요. 아. 예. 사들이고 그러니까 알짜배기를 자기들 다 아. 사놓고 그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생긴 거 그러겠죠. 자체가. 예,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은 티도 별로 안 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고. 어허.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시골로 숨어 들어가요. 음. 시골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잔존 일본인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아, 토착 외구가 아니고. 예. 그냥 일본인, 오리지널 일본인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안 돌아가고 차라리 여기 터잡고 살자 한 음. 사람들이 잔존 일본이라고 있고 어. 이 사람들이 아니, 시골로 많이 들어가고 돌아가봤자 별 볼 일 그쵸? 없을 테니까. 예, 여기서 예. 내가 돈 갖고 내가 땅 사놓고 내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 이거 다 뺏기잖아. 그렇죠. 뺏기면 이제 우리가 그게 적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돌려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산 얘기했잖아. 예. 그걸 이제 종교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이승만이 예. 호가 먹고 이런 짓을 했는데 적산될 바에 나 그냥 여기 살지. 나 한국인 신용하면서. 그렇죠. 뭐 주민등록이 있어. 뭐 지문을 찍을 거야. 그렇네. 말만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또 족보 하나 만들면 그러네.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있고 아.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근데 그 자역하게는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시골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골에 네. 땅 사놓고 산 사놓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하나 검색해 주세요. 나무위키 같은 데서 지수초등학교. 예, 지수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 네. 아, 코 막히네. 여기 뭐야? 습도가 낮구나. 진주시에 있어요? 네, 맞아요.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진주에서도 시골이야. 네. 진주도 시골인데 진주에서도 시골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깡촌이에요. 그러겠네요. 당시에는 깡촌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 우리나라 10대 기업 회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봐보세요. 내용 봐보세요. 오, 그래요. 네. 그 보시면은 죽 같네. 그 나무위키 한번 봐보세요. 나무위키 뭐 그렇게 믿을만한 건 아니지만 뭐 정보는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이 지수초등학교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나오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 보면은 네. 예, 좀 밑에 내려보면 이 명단들 나와요. 세계 총수들 모교 진주 지수초 등. 내려줘 보세요. 예.
내려줘 보시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기 나오네. 허경영이도 있어? 예, 삼성, LG, 효성 창업주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효성 조홍재. 와. 그리고 여기 구회인가의 허경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아니 뭐 한 고등학교쯤 되면 예. 뭐 저럴 수 있다고 쳐. 음. 근데 초등학교에서 저게 말이 되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 창업주들이란 말이야. 네. 창업주들이 한 초등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지금 LG, 삼성, 효성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이건- 되잖아. 와, 이건 진짜 그 촌동네 한 군데서 그 초등학교에 무슨 학생이 수천 명 되나? 그렇죠. 그렇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기 나온 진주 시내에서도 차로 20분이나 가야 되는 저런 조그만 학교야.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건 거죠. 그러네. 잔존 일본인 세력들이 저기 가 있었던 거야. 저 동네 가 있으면서 그 자식들이 저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 나온 애들이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 LG 이런 일가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비공개하자.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지도세도 없이 오늘 네. 밤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 네, 비공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 의심해왔던 거. 왜 우리나라 지배계층들은 그 일본하고 그렇게 가까우려고 하고 국민들은 다 반발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일본하고 그 의문이 여기서 풀릴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우리가 실제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일본인들의. 와. 우리가 지금 아까 박 선생님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우리 교인분들 네. 많으신데 그분들이 평생을 사셨다 해서 음. 일본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누구 응원할 거예요? 일본에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일본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 애들 마인드는 뭐냐? 뭐 뻔하잖아. 우리는 제2국이야. 훨씬 못 사는 나라고 못한 나라야. 그런 나라에 내가 동아대에서 살겠냐고요. 그렇죠. 일본인의 자긍심을 갖고 살고 당연하죠. 자기 자식, 응. 그 자식까지도 철저하게 그 자긍심을 내리고 너희는 일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 하라고 살았겠지. 그리고 그만한 부를 이루고 지금 부를 이룬 사람들만 나왔지만 저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 없을까? 그러니까요. 다른 여러 분야에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의 지배하에 난 이 얘기를 처음 들어요. 제가 처음 했으니까. 일본의 아니, 우리 지배하에 최 감독님은 아이가 관심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니까 이것저것 모르는 게 없는데 나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소름 소름 끼치네요. 지배하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 아까 윤기중은 윤기중이 어떻게 1회 문부선 장학생을 갔을까? 서울대 출신들도 있고 그렇네. 똑똑한 애들 많았을 텐데 그렇네. 윤기중은 일본하고 특별한 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음. 그걸 어필해서 데려갔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추론이에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그냥 제가 소설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윤석열 씨가 뭐 최소한 혼혈 정도 아닐까? 뭐 그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도 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게 다 말이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윤석열이 지금 와서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은 항상 해왔죠. 네, 독수리 네. 훈련이라든지 네, 팀스프리트라든지 다 해왔고 저도 군대 있을 때 해왔고 공동의적 저 군대 있을 때는 공동의적이 나 군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주적을 일본으로 간주를 하려고 했었죠. 했죠. 예, 예. 북한 아니고 일본으로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일본은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예요. 네. 북한하고의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일종의 대리전이었죠. 소련하고 미국의 맞아요. 대리전이었고 맞아요. 일본은 실제로 우리를 침탈을 해서 36년간 지배를 했던 나라고. 예.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예. 북한하고는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지. 우리 그렇죠. 쳐들어왔던 새끼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 동맹을 맺어? 예.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이 군사 동맹이란 건 뭐냐면 한쪽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자동 투입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해군이 우길기에 갖다 대고 격려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뭐 미국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안 해도 자동으로 미국은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시작한 게 뭐냐면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해요. 이 군사 훈련한다는 게 뭐야? 군사 훈련해서 이게 한미 군사 동맹의 전조거든. 예. 이거 군사 그 오늘 윤석열 그 얘기했어요. 북한 위협 때문에 일본이 무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가 그 얘기를 왜 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유대 그 우길기를 달고 자유대 깃발을 달고 독도 인근까지 와도 끽소리도 안 해. 심지어 입항을 해도 끽소리도 안 해. 거기다 그 격리까지 해.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지금 어느 당이 집권해요? 미국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하죠. 예. 미국 민주당은 100% 일본 편이에요. 맞아요. 예. 일본 굉장히 친일이 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예. 저 오바마도 마찬가지. 예.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럼 일본이 지금 국제무대로 그러니까 국제무대 영토를 수복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일본 땅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미국도 거기에 오케이란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한국이 유일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덥석대고 아 일본 군사 동맹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놈이 윤석열이야. 그리고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채팅도 보고 이렇게 느긋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 다 보고 있어요. 업돼서. 네. 그래서 윤석열의 역할은 뭐냐? 일본이 군사 무장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 네. 계속 미사일 쏘고 비행기도 날려. 음. 계속 비행기 날릴 기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공군이기 때문에 잘 아 압니다. 맞다. 공군이었구나. 제가 공군에 오. 오산에 가면 MCR 비행기 좀 타봤어요? 태워줘요 목사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기 이런 거 안 태워주나? 수송기는 탔지. 아, 그거 탔어요? 네. MCRC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 보면은 한반도와 근처에 있는 모든 비행 물체들이 다 그렇지 잡힙니다. 다 잡히지. 네. 저 해병대인데도 우리 부대까지 우리 당직 서면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네. 북한은 비행기를 못 띄워요. 못 뛰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못 띄워. 훈련을 못 해. 근데 뭔 180대를 띄우고 시위를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계속 일본이 무장을 할 수 있는 도발을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게 정당성을 자꾸 부여해주고 있고 윤석열은 쥐가 왜 덩달아서 일본 무장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소리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나라에서 국지전이라도 발발을 하면 예. 일본이 들어오죠. 들어오게 짜놓은 거 아니야. 일본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 어. 일본이 지금 자본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예. 부산 해운대 이쪽에 많이 사놨어. 이미 들어갈 땅은 자기들 마련해놨어. 예. 근데 단체 이주도 못할 거고. 예.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그 혼란한 틈을 따서 자연스럽게 이주할 거 아니에요. 예. 일본에도 한 두 방 쏘고 이러면 음.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월 우리 스승의 날이 언제지? 5월 15일인가? 그쯤 되죠. 5월 예. 15일이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천공 스승을 만나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바람에 제가 이 꽁지 머리도 자르고 갔잖아요. 그때 얼마 내셨지? 20만 원. 20만 원. 네. 제가 그때 들킬까봐 이 꽁지 머리면 야 그때는 열린공감이었으니까 열린공감 기자 새끼가 너 항상 파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네, 네. 함양에 그 무슨 그 농원도 제가 쫓아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왔고. 근데 그 머리 그때는 머리 묶고 갔었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머리 묶은 놈이 오면은 왔다. 네. 걔 잡아라. 라고 할까봐 이 수년 동안 기른 제 머리를 싹둑 자르고 아이고 아까워라. 갔는데 가보니까 다 길어? 다 기르라고 다 묶었더라고. 다 긴 놈들만 있어. 왜냐면 천공이 묶었잖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다 묶었더라고. 다 긴 놈들만 아니, 있어. 괜히 내가 그랬는데 난 자르고 나니까 편해가지고 지금도 자르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천공이 뭐라 그랬냐면 2025년 9월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 25년 9월. 네, 9월에 통일이 되는데 내가 이게 만약에 이 예언이 틀리면 예. 나를 스승으로 모시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미친놈이네. 그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격압유력인가? 예. 우리나라 이제 무슨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예언서. 네. 얘 이렇게 예언서를 해석하면 대충 그쯤이 된대요. 그래서 뭐 이 천공뿐만 아니고 여러 대부분?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평화 통일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무력 통일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전쟁이 난다는 소리야. 전쟁을 하면은 아무리 짧게 끝난다고 해도 지금 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만 해도 그렇죠. 지금 1년을 훌쩍 넘기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럼 2,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 정리될 때까지. 음. 그리고 공동정부를 세우고 뭐 이런다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내년쯤에 전쟁이 나면 딱 맞아. 스케줄이. 허허. 내년쯤에 전쟁이 나고 그러면 2025년 가을쯤에는 대충 통일됐다. 뭐 여기부터 통일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대충 그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내년쯤에 내야 돼. 국지전으로 발발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걸 확전을 하면서 일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일본도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고. 그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전쟁을 했을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했을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할까? 중국이 개입을 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쟁 나면 중국은 당장 대만 쳐들어갈 거예요. 아싸 이때다 하고 그만 먹을 거야. 그러겠죠. 예. 시진핑은 딱 그 짓 할 놈이에요. 음. 북한은 근데 약간 그건 하겠지. 그 경계선은 좀 마련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럼 북한 땅이 비어요? 음. 그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북한 땅이 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국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도 있고 한데 그 땅에 못 들어갈 텐데. 그놈들이 북한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 그러면 여기에 그 북한한테 우리가 이긴다고 보고 음. 승전국이 한미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분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도 땅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공산이 높고 그럼 일본은 거기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거야 그냥 자기네 땅 만들어서. 그걸 해줄 놈이 필요한데 그게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그 돈을 들여서 표를 사놨으니까 자기는 의기양양했던 거야. 나 이긴다. 이 정도 매수해놨는데 이거 못 이기면 난 병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10% 차이로 이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 표를 그만큼 사놨거든. 저 그 얘기 건진한테도 뭐 하여튼 믿는 구색이 있었잖아요. 예. 아무튼 요새도 저희 다 추적하고 취재하고 있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저희 좀 기자 좀 들어오면 안 되나? 너무 할 게 많어. 하다가 까먹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까먹고 막 네, 이럴 네. 정도로. 아무튼 일본의 100년의 야망을 실현해 줄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근데 그러면 야 천공이가 뭘 안다고 그러면은 지금 통일 얘기까지 하고 이런 국정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그렇죠. 야합까지도 지금 천공이 참여해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박근혜도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된다고 그랬죠. 얘기했어요. 그랬죠. 이 얘네들이 박근혜도 일본에서 자유로울까? 지네 아버지가 한 짓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 어저께 동백 아가씨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잠깐. 동백 아가씨가 박정희 때 금지곡이 됐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들어봤어요. 네, 금지곡이 됐었어요. 네.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외색이 너무 짙다. 그러니까 앵카 같은 느낌이 든다. 해가지고 금지곡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앵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금지곡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취재한 걸 보니까 그때 한일 교류를 시작한 거야. 예. 교류를 시작해놓으니까 이제 국민 정서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는 일본하고 친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동백 아가씨를 외색 짙은 곡이라고 금지곡을 시킨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나 취한 거죠. 그게 어필 예. 그게 이제 예. 나 진짜 일본하고 친하려고 이런 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헐리우드 액션 한 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일련의 공통적인 의식이 있어요. 예.
네, 그 맞아요. 공통적인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식 하에 뭐가 있냐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런 예언 같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뭐 무슨 스님이 타로 스님인가 어디에 뭐 달이 비치고 그 산이 뭐 그 산 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산이 그 산 중턱에 달이 걸리면이라고 네. 한 게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결국에 나중에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달이 비치게 됐거든. 그 세 봉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예언이 맞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 통일 대통령이 언젠가 오는데 그 통일 대통령이 박근혜는 박근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네네. 지금 얘는 윤석열은 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천공인 거야 그냥. 누가 누구한테 우리 이렇게 스케줄 갖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비스러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일련의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뒤에 뭐 일본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사이비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회 나갈 때 제가 또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네. 그 대선 전까지 네. 저희 기자들한테 계속 이 얘기했어요.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난다. 이건 100%다. 윤석열 나면은 윤석열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낼 수밖에 없는 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강 기자님 옆에 앉아가지고 에이 설마. 너무 나가네. 그건 너무 그건 아니야. 근데 요새는 맞아. 믿어요. 믿고 있어. 드디어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독립운동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양희삼 목사님 뭐 지금 촛불행동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네요. 독립운동인 거예요. 이거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미 넘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근데 이게 딱 도장 찍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왜 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보도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거야.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더 탐사에서 한번 하지 네, 그러셨어. 근데 슬쩍슬쩍 했어. 사실은 우리 집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행진하면서 네. 뭔가 얘기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제가 슬슬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뭐 귀담아 듣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야 되고 이때를 놓치면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윤석열을 못 쫓아내면 그 다음엔 이낙연이 들어올 거야. 이낙연은 막아야 돼. 이낙연은 저희가 또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낙연은 어쨌든 막아야 돼. 이낙연은 정말 우리나라를 거의 한 500년 동안 암흑기로 빠져들게 할 또 다른 인물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낙연이나 윤석열이나 거기서 거기서 거기겠지.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보호해야 될 이유 하나와 예.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더 탐사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제가 무고하게 엉뚱한 이런 뭐 가택침입 이런 걸로 해가 주거침입 이런 걸로 감옥 가는 거예요. 제가 줄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거고 이게 얼마나 불의한 정권인지 이 정권 자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취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파급력 있잖아. 예. 야 최영민 줄리라고 해서 붙잡혀 갔어. 한 2년 먹었어. 이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쟁 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이게 나락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왜 빠지게 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도 어차피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돈놀이하고 빠진 거예요. 빠질 때가 된 거야.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빠지는 거예요. 예. 외자들이 빠지니까 환율도 오르고 뭐 이렇게 이 일련의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윤석열 저의 눈에도 보이는데 그 큰 돈 굴리는 사람들 눈에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겠냐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고작 한 2년 정도 취재한 걸로도 이런 결론이 서는데 모르겠냐고 다 알지. 빼서 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얘네들도 뭐 하냐? 국민의힘 애들
이 시나리오를 대충 공유하는 애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뺄 수 있는 거 다 빼려고 다 하는 거죠.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가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맞아요. 예, 예. 일부러 그랬어요.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일본 놈들이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돈 발행해가지고 그때는 돈 발행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을 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 기반 산업을 다 빼거나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실 거지만 너무 위험한데 뭐 여기저기 투자하시거나 이런 거는 일단 멈추시고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정권을 좀 빨리 종결 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셨다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100% 내피셜은 아니고 그래도 한 여기서 반절 정도는 취재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한 나름대로 확인한 사안이니까 우리 채널에서 800명 본 거 동시에 800명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적게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일부러 광고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이게 내가 답답해서 내가 임금님 얘기는 당내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거 하세요 저거 그 구독자 저기 회원 공개 일부 공개로 하세요. 그 구독 회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생방이었어요. 우리 이 늦은 시간. 박성아 그걸로 해라. 구독자 공개로만 하세요 네, 이거.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구독하라고 하고 제가요. 구독자 말고 그 멤버십 없어요 여기는? 우리 멤버십 없었다. 멤버십 없으면 어떡해. 없어. 우리. 다른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놈은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온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아, 감이 왔구나. 미리 이게 딱 왔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선지자 끼가 있단 말이에요. 감이 딱 왔어. 아. 내가 10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저것들 교회 아니라고 내가 계속 했다고. 근데 이번에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윤석열이 이놈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이놈은 김건희가 죽어야 돼. 안 돼. 김건희 죽어도 안 돼. 김건희가 권력자도 아니고 실제적인 법적인 공직자도 아닌데 윤석열이 죽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얘네들이 뭐 돈 빼먹고 뭐 그거 장난 아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먹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차라리 걱정거리도 아니다. 나중에 제 7공화국 세워서 이거 다 리셋 한번 해버리지 않는 한은 그 고리는 안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맞아요. 얘가 먹든 누군가는 먹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뒤에 부분에 진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고 우리 지금 오신 우리 더 탐사에서 오신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때?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이런 그 못된 짓을 꾸몄던 인간들이 항상 있었죠, 실은. 물론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지만 역사는 항상 맨 놈들이 작당하고 모의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저는 하나님이 윤석열을 죽여서라도 이놈 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술 처먹다가 심장병으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 진짜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생각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양희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뭔 역사? 내가 그래서 윤석열을 없애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총으로 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제일 적당한 시기에 제가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촛불 집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연설하실 때 윤석열의 회개를 촉구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를 연설할 때 한번 해라.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나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되겠네. 이게 신앙은 결국 말에 힘이 있고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대놓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엘리야의 심정으로 너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치실 거다. 여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오늘 낮에 이제 낙계조 방송하면서 네.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행동이다. 소망이고.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집단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 힘이 세잖아요. 그럼요. 한참 동안 또 10시 되면 다 기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한 800여 분, 뭐 신앙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저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발대식을 한번. 우리 그거 해야 되겠네. 진짜 촛불 집회 할 때마다 1시간 전에 집회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진짜 기도회를 해야 되겠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기도는 이건 아니네. 이 진짜. 기도를 통해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그렇죠. 신념을 다 잡는 거죠. 음. 우리가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기도하면 나 갈게 거기.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야. 이게 야, 있을 눈 수 뜨고 없는 기도할게. 일이 벌어졌어.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제 모든 게 웬만한 게 모든 게 풀리네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지나가 보니까 그렇지. 상관없다고 완전히 네, 아닐 수도 그래야 돼. 있고. 너 음모론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낫겠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해서 파토를 내는 경우가 많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경계를 하게 되고 또 그 반대도 있긴 해요. 예. 그 자가 실현 예언이라고 믿어버리면 예. 그래서 그게 거기 나오거든. 그 묵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믿는 만큼 또 그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런 것도 있죠. 예언도 있긴 예, 하지. 예, 근데 예. 이건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뭐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단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네. 여기 뭐 북한도 그럼 한통 속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북한은 지금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본인의 의도들과 상관없이 협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정치학에서도 제가 꼴에 정치학과에 나왔어요. 근데 정치학에서도 정치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네. 한 국가를 한 인격체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정치 엘리트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석열, 네. 뭐 이재명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북한을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는 그 북한이 지네 소련의 날짓을 왜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은 맞나? 갑자기 이름이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수뇌부들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자기 인민들을 버리고라도 그렇죠, 살아날 그렇죠.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추구 전략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하게 북한은 왜 자기 바보짓을 하지?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왜 예, 북한이 예. 저게 장단을 맞추고 있지? 음. 북한 지죽을지 모르고 왜 저런 짓을 하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건 충격적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하러 와서 녹화하러 와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이 얘기하려면 지금 벌써 2시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예. 그런데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러시다면 충격적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는 이런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악해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라도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고 저는 저의 할 일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제가 또 깝깝하면 네. 한 번씩 방언하러 나올게요. 지금 막 알겠습니다. 코도 막히고 막 장난 아닌데 네.
아유, 저희 얘기 저기 한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목사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네. 뭐 아닙니다. 하도 속이 깜깜해가지고. 아니, 아무튼, 아니, 잘 준비하십시오. 아니 저는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방송 도와주신 우리 실장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 시간까지 1시 넘게까지. 아무튼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살아납시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해방이 될 때 친일파들이 내가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친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말과 어를 잃고 싶지가 않아요. 네. 뭐 저는 사실 무정부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음. 뭐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내가 쓰는 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국인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일본 애들은 그거 다 없애버리잖아. 그렇죠. 그게 사라지는 세상에 스미마생 이러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세계 한국어 쓰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라지면 이 5천 년을 넘게 이어온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 싶어요. 이 정권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특정 정치인을 지키려는 목적도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네. 뭐 우리 방송 비공개하지 말고 그냥 올려요. 그러니까? 올려놔요. 들을 사람 듣겠지. 그래. 네. 네, 진짜. 들을 사람 어차피 들을 이래도 잡혀가고 저래도 잡혀갈 건데 뭐. 뭐 그러니까 양해삼도 잡혀가고 최영부도 잡혀가고. 뭐. 저는 안 잡혀가. 왜? 나는 얘기했잖아. 건이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용한 목사다. 기도빨이 있어서. 아니 용한 목사다 나.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내가 예배당을 정리한 사람이야. 정말로? 진짜 용하네. 용한 목사지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바꿨다니까. 엄청 용해요. 나 건드리면 너 정권 끝난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이 방송 퍼나르지 마세요. 그 비공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말아요. 그냥 끝. 오늘 여기까지. 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우리 감독님 또 실장님 두 분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야 이거 윤석열 뭐 어떻게 되고 나서야 우리가 축하의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럽시다 제발. 예.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LAOT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